11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활동기준 원가계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배경, 전통적 원가계산 시스템의 문제점,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우위 및 절차, 전통적 원가계산과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비교, 활동기준 원가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입니다. 활동기준 원가계산입니다. 도입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산업화가 이제 고도화되었죠, 현재. 그러다 보면 이제 각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도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게 되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색상, 규격, 품질 등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요. 남들과 똑같은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 주기가 짧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렇게요. 짧다. 제품의 수명 주기가 즉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대규모의 설비 투자, 각종 정보 수집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되죠. 이에 따라 직접 노무비의 비중은 감소합니다. 직접 노무비 비중이 높았을 때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었을 때입니다. 전통적 생산 방식은 노동력에 위존한 생산 방식이었죠. 이러다가 다품종 소량 시스템화 되면서 제조 간접비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품질을 검사하는 검사 부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서가 생기고, 개발팀이죠. 개발팀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AS팀이 생기게 되고요. 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한 AS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전화 상담 뭐 등등 여러 가지 직원들을 두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품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이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법무팀도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부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보조 부문이 갈수록 늘어나게 돼요. 이것이 제조 간접 원가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요인들이죠. 전통적 원가 회계 시스템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 또는 조업도와 비례하여 발생한다는 가정,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동시간, 기계시간 등, 즉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방법 중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방법에는 크게 가액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시간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전통적인 배분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법에는 다시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이 있었습니다. 시간법에는 노무작업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방법이었고, 이 가입법이나 시간법은 조업도에 따라서 증감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조간접원가 배부 방법은 제조간접원가 비중이 비교적 작았던 제조환경에서는, 즉 단일한 제품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경우죠. 이런 환경에서는 맞아요. 어느 정도요. 그래서 제조간접 원가가 생산량에 꼭 비례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원가 계산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전통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원가 측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요. 비용 효익 대응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조간접 원가 비중이 증가하죠. 왜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었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점차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원가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공급자 위주의 제조 환경에서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제품별 사양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별로 소요되는 자원의 종류와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자 위주 제조 환경에서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요. 제품별 사양이나 서비스의 내용 차이가 매우 커지죠.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별로 소요되는 자원의 종류도 그 크기가 매우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조업도 또는 생산량에 기반을 둔, 사실 이 조업도가 이제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이에요.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을 기반을 둔 조업도에 따른 전통적 제조간접원가 배부 방법은 제품 원가의 부정확성을 가속하게 됩니다. 왜죠? 이것은 직접 원가 비중보다 간접 원가 비중이 높아질 때입니다. 간접 원가에 서로 다른 여러 자원 요소들이 있는데 그 자원 요소들의 특징을 간과하고 가액법 또는 시간법에 한정된 배부 방법을 쓰게 되면 왜곡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접 원가보다 간접 원가 비중이 큰 경우는 바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일 때 일어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품종의 수명 주기를 짧게 가져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Activity Based Costing, 즉 ABC 원가 계산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도입되게 되는 것이죠. 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처음 시작한 회사가 토머스 에디슨이 창시한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제조 간접 원가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 간접 원가의 효율적 통제 방안으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ABC 계산 방식을 처음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환경 변화가 전통적 원가 계산 시스템의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시스템의 도입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잡성, 제조 간접 원가의 이런 자원 소비의 복잡성이죠. 컴플렉시티를 고려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통제해야 합니다. 활동의 관리에 의한 성과 측정과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새로운 생산 시스템, 공장 자동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의 가정은 노동시간, 기계시간 같은 단일 변수에 의해 원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는 여러가지 재반 업무, 즉 트랜잭션들이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에 따른 발생 원가 항목이 수없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구매부서의 원가는 처리된 구매 청구 횟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고요. 정보 처리 비용은 추적하여 처리해야 할 청구서, 부품, 원재료의 양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준비 횟수 또는 생산 준비 시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며 설계 비용은 설계 변경 횟수에 따라 증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가 동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정교하게 배부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것을 왜곡 현상이 되는데 첫째, 원가 정보가 왜곡됩니다. 이거 안 좋은 것이죠. 전통적인 원가 계산 시스템으로는 제조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원가 평준화 현상과 제품 원가의 상호 보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가 평준화는 원가 대상, 즉 원가 대상이라고 하면 코스트 오브젝티브, 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원가 대상인데요. 원가 대상이 자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 자원들의 활동 소비 등으로 이루어져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활동에 따른 소비되는 부분을 인과관계로 추적을 해서 각각의 자원 활동별로 원가를 배분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단일한 방법으로 배분을 해버리면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 원가를 단위 수준으로 평준화해서 원가 대상에 균일하게 배부하게 되면, 즉 여러 제품들이 있을 때 A, B, C 여러 제품들이 있을 때 생산량 기준, 작업시간 기준 등으로 묶어서 여러 자원의 활동으로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배부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 각 제품의 생산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한쪽으로 왜곡되게 많이 배부된다든지 또 적게 배부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품 원가의 상호 보조는 원가 평준화 현상 때문에 하나의 원가 대상에서 원가 왜곡이 발생하면, 즉 한쪽의 원가가 과대 배분이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요. 과대 배분이 되면 이른바 이것은 쏠림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B하고 C에 가야 될 원가가 적게 배부됩니다. 그래서 과소 배부가 일어나게 되죠.
한쪽에 과대 배분이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제품에는 과소 배분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적은 생산량, 적은 단위당 판가로도 상당한 이익을 보이는 제품으로 왜곡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둘째, 원가를 기초로 가격 설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격 결정에 따른 왜곡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왜곡된 판가를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성과 기준 보상 제도를 도입을 하면 수익성을 기초로 한 성과 평가 결과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는, 즉 전통적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는 제조 원가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결정에 따른 의사결정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순을 보여줄 수 있게 돼요. 제조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적절히 보여주는 원가 정보를 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이익 계획을 오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경영자의 장단기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되죠. 자, 이번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의의 및 절차를 보겠습니다. 기업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으로 자원을 소비하여 원가를 발생시킵니다. 제품 생산은 이러한 활동을 소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원가 동인, 즉 주어또에 따라서 원가가 움직이는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품 원가 계산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활동을 확인한 후 각각의 활동별로 파악된 원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죠. 다시 말하면 활동을 기본적 원가 대상으로 하여 활동 자체에 소비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활동 기준 원가 계산 하에서의 완성품 원가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원가를 배분하고 집계한 것이 됩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유발하는, 발생시키는 요인이 활동별로 구분하여 활동 원가, 액티비티 코스트를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조 간접 원가별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조 간접비 계정 과목들입니다. 제조 간접비 계정들, 이 계정들로 원가 동인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각각의 제품이 이 활동을 통해서 사용한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활동 원가를 배부하는 것, 이것을 활동에 따른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활동이 원가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분석 단위이며 부문, 제품, 고객은 활동을 소비하는 2차적 분석 단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의 원가 계산 절차를 살펴보면요. 원가 대상을 파악합니다. 먼저 원가 정보를 알고자 하는 대상인 원가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원가 대상이라고 하면 제품일 수도 있고요. 각각의 공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원가 계산 목표는 원가 대상의 디자인, 즉 제품의 디자인, 제조, 유통 등의 가치 사슬에 관련된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 대상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있죠. 원가 대상별 직접 원가를 파악합니다. 원가 대상의 추적이 가능한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원가를 집계합니다.
활동 분석입니다. 액티비티, 활동이란 자원을 사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내의 각 집단이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과업이죠.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활동이 원가를 발생시키는 기본 단위이며 부문, 제품, 고객은 활동을 소비하는 2차적 분석 단위가 됩니다. 자, 제품 단위 수준 활동을 보겠습니다. 제품 단위 수준 활동, 유닛 레벨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품의 생산 수량에 비례하여 수행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의 소모품 발생은 기계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때에 기계 시간은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 소모품비의 소비는 원가 대상 단위의 수준 활동이에요. 그래서 조립 활동, 보장 활동, 품질 검사 활동에 따른 그 비례에 따라 소모품비가 증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묶음 수준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배치 레벨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묶음 단위로 생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기계 가동 준비, 작업 준비, 자재 이동, 구매 주문 등 생산 수량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묶음별로 수행되는 활동을 말하고요. 자, 이는 선적 활동,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싣는 활동이죠. 그다음에 구매 주문 활동, 품질 검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품 수준 활동입니다. 프로덕트 레벨 액티비티는 연구 개발, 제품 개량, 제품 설계도 작성, 공정 기술 변경, 공장 설계 등과 같이 제품의 종류 수에 비례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 활동은 제품이 추가될수록 늘어나게 되고요. 제품 생산량이나 제품의 묶음 수와는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봅니다. 설비 수준 활동입니다. 용량 수준 활동, 캐파시티 레벨 액티비티라고도 불리는 설비 수준 활동, 패실리티 레벨 액티비티,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 유지를 위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원가 집계를 보겠습니다. 활동 원가 집계 단계는 활동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활동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과정이죠. 네, 나머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활동별 원가 동인의 결정입니다. 활동별 원가 동인은 활동의 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특정 척도로서 활동별로 집계된 원가를 제품에 배부할 때의 배부 기준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활동별로 원가를 추적해서 배분하는 것인데요. 취급 횟수, 취급 시간, 발주 횟수, 수주 건수 등등 여러 가지의 동인들이 있어요. 전통적 원가 계산을 보면은 이제 직접 추적 동인이 있고요. 조업도에 따른 그런 동인이 있는데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직접 제조 원가는 이제 직접 추적이 가능한 것이고, 제품 단위 수준 원가, 묶음 수준 원가, 제품 수준 원가, 설비 수준 원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동인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활동별 원가 배부율 산출입니다. 2단계에서 집계된 활동별 원가를 3단계에서 결정할 활동별 원가 동인에
총 사용량 정보를 집계해서 원가 동인 단위당 원가인 활동별 원가 배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식은 이와 같고요. 자, 제품 원가 계산입니다. 제품별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은 시그마 활동별 원가 배부율의 제품별 원가 동인 사용량, 활동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분석 및 정의를 내리고 조직의 자원을 활동별로 추적하고 원가 동인을 결정하고 활동별 원가 배부율을 구하고 제품 원가 산정을 하고 성과 측정 및 비부가가치 활동을 분석합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 지표를 결정하게 되죠. 제품 원가 산정은 제품별 활동 명세서를 통해서 산정이 됩니다. 활동원가 정리를 도식화표를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는 각 갑과 을 병제품에 직접 부과합니다.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공통재료비와 간접 노무비, 그 밖에 이제 간접 제조 경비들이 있는데요. 주문 처리 활동, 반품 처리 활동, 수리 활동 등등등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에 따라서 각각의 계정에 그 활동 동인을 묶어가지고 갑을 병에 배부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비교입니다. 첫째,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각 제품이 자원을 소비하므로 제품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제조 간접 원가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활동이 생산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활동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활동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제조 간접 원가 계정들에 매칭을 해서 개별 배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원가 배부 기준이 다릅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동시간 또는 기계시간 등과 같은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는데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여기에 주문 횟수, 작업 준비 시간, 검사 시간 등과 같은 요소들까지도 전부 활동에다 넣는다는 것이죠. 셋째,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한계 또는 소수의 원가 배부 기준을 통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데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다수의 원가 배부 기준, 여러 종류의 원가 배부 기준을 통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고요. 정확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원가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가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그 의미가 뭔가요?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매스마켓이 아닌 타겟 마켓, 즉 특정 고객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이죠. 개별적인 모든 특정 고객들을 하나하나 만족시켜 주기는 어렵지만 고객들의 그 요구 조건에 부응하는 그런 그 성능이 좋은, 즉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 관리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유한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만이 바로 이런 특정 고객을 만족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때 낭비될 수밖에 없는 제조 간접 원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기준 원가 계산 각각에서 제조 간접 원가와 내부 기준 간의 인과관계의 정도가 다릅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의 세부 항목이 매우 많고 그 성격이 상당히 이질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산량 기준, 또 가액법 기준, 또 작업시간 기준 이런 하나의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제품에 배부하게 되면 왜곡 현상이 나오고 인과관계가 서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여러 활동들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되는 활동을 각각의 개별 간접 원가 계정들에다가 매칭을 시켜서 배부함에 따라 인과관계도 높이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배부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비재무 정보, 주문 횟수, 작업 준비 시간, 검사 시간, 재료 처리 횟수, 운반 횟수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는 소수의 비재무 정보, 직접 노동 시간, 기계 시간만을 제공합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유용성과 한계입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유용성은 지금까지 설명한 장점들을 보면 첫째, 전통적 원가 계산은 자원에 대한 지출을 측정하는 모델, 리소스 스펜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모델이나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자원에 대한 소비, 리소스 컨섭션을 측정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은 자원에 대한 지출을 측정한다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자원에 대한 소비를 측정하는 모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이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이라는 것이 실시간 기록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자료들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아주 전산화되고 있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활동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채택한다면 현장 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해진다는 것이고요. 둘째, 활동 자체를 원가 동인으로 보고 활동을 통제하여 원가 관리를 수행하게 되고요. 셋째, 원가 대상을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전통적 시스템화에서 기간 비용으로 처리되던 연구개발, 제품 설계 및 디자인 등등 이런 것들이 제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활동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 주기 단계에 따라 제품 원가에 맞는 가격 결정이 가능해지고요. 넷째, 제조 간접 원가 일부 항목을 직접 원가로 분류시킬 수 있는데 전통적 원가 계산 시스템에서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된 동력비, 작업 준비 원가, 품질 검사비 등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특정 활동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다면 간접 원가에서 직접 원가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 한계점을 볼 텐데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장점이 아닌 한계점, 즉 단점이 되는 한계를 보겠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활동 분석에 따른 그 활동량들, 자원의 소비에 따른 그런 활동의 양을 측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로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기준도 필요한데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셋째, 특히 설비 수준 원가의 경우 원가 동인의 선택이 자위적이고 본질적으로 원가 동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납품종 소량 생산이 주요 생산 방식이며 제조 간접 원가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만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다섯째, 원가 함수는 각각의 원가 동인에 대하여 선형, 직선형을 말합니다. 이런 원가 함수는 원가 동인에 따라 그 변수 없이 따라서 움직이는, 즉 가변적으로 이 원가 동인의 활동이 증가하면 해당 간접 원가도 비례하여 발생하는, 원가 동인이 감소하면 간접 원가도 감소하는 이러한 그 선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간주하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원가 행태가 비선형적이면 이럴 때는 원가의 배부 정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 재고 과잉의 유인이 있습니다.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원가 절감 방안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묶음 크기를 증가시켜 묶음 활동의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묶음 크기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평균 재고가 늘어나게 되고요. 재고 유지 비용이 늘어나서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